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자, 3부는 저와 함께 할 건데 22번 문제, 단답형 첫 번째 문제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문제를 보시면 함수 fx에 대해서 f'2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선은 이 문제를 처음에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은요? 네, 단원명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단원인지 알아야지 그 단원에 속해 있는 개념을 떠올릴 수 있고 그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발문을 봤더니 f'2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2에서의 미분계수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얘를 잘 분석을 해보면 2에서의 미분계수를 찾으란 얘기구나. 그리고 미분계수랑 연결되어 있는 게 뭐 있어요? 미분계수와 도함수라는 개념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죠. 미분계수 하나하나를 일반화시킨 것이 도함수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풀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의 접근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도함수를 구해서 그 도함수에 특정한 값 2를 대입하면 되는 방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1번과 2번 풀이 방식에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뭘 추천을 드릴 거냐면요. 웬만하면 2번을 추천을 드립니다. 2번을 추천드린다. 네. 왜 2번을 추천드리냐면 이게 빠르거든요. 그리고 단답형 첫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이 2번을 활용해서 문제를 빠르게 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도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개념을 알아야 되거든요. 어떤 개념을 알아야 되냐면 함수 fx가 x의 n제곱 형태의 다항함수면 얘의 도함수는 n의 x의 n-1제곱이다 라는 내용. 그리고 함수 fx가 상수로 나와 있으면 상수함수의 도함수는 0이다 라는 거.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얘를 추론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갈 거냐? fx를 이제 미분합시다. 도함수를 구하면은 x세제곱을 미분하면 3x제곱이죠. 그래서 3x제곱 쓰고요. 마이너스 5x를 미분하면 x 미분하면은 하나만 남죠. 앞에 상수 마이너스 5. 상수항을 미분하면 0이니까 끝났죠. 그래서 이 개념만 이용해서 풀게 되면 여기다 2만 대입하면 답이에요. 그래서 12에다가 5를 뺀 7이다. 그래서 정답은 7이 되겠습니다. 두 줄 만에 끝났어요. 네. 근데 정의대로 만약에 풀고 싶다면 정의는 뭐냐? 미분계수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f'A는 A라는 점에서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 네. 이게 평균 변화율이잖아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그러면 이거 그대로 갖다 써주면 돼요. 내가 f'E를 찾고 싶다. 그러면 리미트 x가 2에 한없이 다가갈 때 x-2 분의 fx 빼기 f2 요걸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네, 벌써부터 계산량이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지만 해볼게요. 자, f2 값을 따로 계산을 하게 되면 저 식에다가 2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8 빼기 10 더하기 8이 돼서 16에다 10을 뺀 6이 되겠습니다. 그럼 fx식이 x세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8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다가 6을 빼게 되면 x세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 나누기 x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어요. 분자도 0으로 가고 있겠죠. 왜냐면 지금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얘가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분명히 x-2를 품고 있는 다항식일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전개했을 때 왼쪽에 있는 세제곱식이 나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x제곱하고 쓰면 되고요. 마이너스 2x제곱인데 왼쪽엔 2차항이 없죠? 그래서 2차항 플러스 2x제곱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상수항은 플러스 2로 맞춰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1 써주면은 얘를 전개를 했을 때 정확하게 이 네모친 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x-2, x-2 나눌 수 있죠? 왜? x가 2에 한없이 다가가는데 2는 아니면서 2에 한없이 다가가기 때문에 x-2가 0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누고 나면 2에 한없이 다가가 그럼 여기 4. 2에 한없이 다가가 2, 4. 1은 1에 한없이 다가가면 1이죠. 네, 그래서 얘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에 의해서 똑같이 7이 나옵니다.
근데 단답형 첫 번째 문제니까 출제자의 의도는 이렇게 푸는 것은 아니겠죠. 빠르게 푸는 걸 원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도함수를 직접 구해가지고 여기에 수를 대입해서 푸는 방식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22번 이렇게 한번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드렸고요. 23번 보도록 할게요.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A2가 2, A6가 9일 때 A3 곱하기 A5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용을 쭉 봤을 때 등비수열이죠. 그럼 이 단원명은 보나마나 등비수열의 일반항일 거예요. 그죠? 그럼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 거냐? 항상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냐면 답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얘를 구체화시키자. 그럼 등비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개념을 떠올려 봤을 때 등비수열의 일반항 뭐였었죠? 네,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계속해서 곱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얘는 첫째 항에다가 공비에 n-1제곱 해주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A3과 A5를 각각 A1과 R에 대한 식으로 바꿀 거예요. 얘로 체인지하자. 네. 그럼 A3은 A1의 R제곱이죠. A5는 A1의 R의 4제곱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A3 곱하기 A5의 값은 A1의 R제곱 곱하기 A1의 R의 4제곱이니까 토탈 A1의 제곱에 R의 6제곱을 구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갖고 있는 재료를 이제 변환해야 되죠? 갖고 있는 재료는 얘네들이거든요. A2가 2래요. 그러면 갖고 있는 재료들을 따로따로 변환을 해보는 거죠. 얘도, 얘도. 그럼 A2는 A1의 R, 걔가 2래요. A6는요? A1의 R의 5제곱이죠. 걔가 9래요. 얘네 둘 재료를 가지고 얘를 만들어낼 수 있냐를 생각해보면 되겠죠. 문제에 제시된 조건이 이거 2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봤을 때 가만히 보니까 A1의 제곱, R의 1제곱, R의 5제곱이면 2개 곱하면 이거 나오죠. 아, 이 2개의 값을 곱하면 정답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다? 2 곱하기 9에서 18이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식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괜찮으시겠나요? 네. 그래서 23번은 A1과 공비 R로 변환해서 풀면 실마리가 보인다. 이제 24번 보도록 할게요. 함수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보나마나 뭐에 대한 내용이겠어요? 네, 이 단원을 분석하건대 얘는 지수 함수의 그래프를 물어보는 거구나. 근데 이 그래프와 더불어서 네, 도형의 이동이 추가가 됐죠. 그래서 평행 이동, 대칭 이동에 대한 내용까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1 때 배웠던 도형의 이동 단원에 대한 개념이 매우 중요해져요.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 접근하는 방식? 우선은 함수 y는 2의 x제곱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했으니 x 대신에 x-a, y 대신에 y-3을 대입을 해주고, 그죠? 얘네들을 대입을 해주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이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뭐 해주면 돼요? 이거 한 다음에 y는 x 대칭까지 해주면 그 함수의 그래프가 얘랑 똑같겠네 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그냥 단순 계산이에요. 그럼 볼게요. x 대신에 x-a, y 대신에 y-3을 대입해야 된다는 건 개념이 있어야 얘를 떠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도형의 평행 이동에 대한 개념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x, y로 구성되어 있는 요 식을 x축으로 a만큼,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냐? x 대신에 x-a 대입, y 대신에 y-b를 대입한 식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럼 바꿔보도록 할게요. 바꿔놓고 나면 y 대신에 y-3을 대입하고 x 대신에 x-a를 대입하면 식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랑 y 위치만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x-3은 2의 y-a. 얘를 y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야 되죠. 얘를 y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고 싶으면은 지수를 아래로 내려야 돼요. 그럼 아래로 내리려면은 개념이 하나 필요한데 그 개념이 뭐냐?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개념. 지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밑으로 내리는 방법은 로그의 정의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입니다. 여기에 진수가 올라오죠. 그럼 얘도 이 개념을 활용하게 되면 y-a가 한 번 밑은 영원한 밑 로그 2의 x-3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정리해놓고 나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되겠어요? a를 한쪽으로 그냥 보내면 되겠죠? y는 하고서는 양쪽에 a 더하면 식이 이렇게 돼요. 근데 얘가 누구랑 같대요? 제시되어 있는 식인 로그 2의 4x-b 이 식이랑 같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살펴봤을 때 얘는 2에 하고선 진수가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이 뒤에 있는 숫자가 로그한테 쏙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간 과정에서 로그의 성질들이 활용이 됩니다. 어떤 게 활용되냐? 로그 a의 a는 1이고요. 로그 a의 n제곱은 a, b로 할까요? 그냥 n의 m의 형태로 되어 있으면은 m의 로그 a의 n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럼 이 a라는 값도 지금 이 개념을 활용하게 되면은 조금 더 변환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y는 로그 2의 x-3 a도 로그에 대한 식으로 바꾸고 싶으면 로그 2의 a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이거 밑으로 슉 내려오면 로그 2의 2는 1이니까 식 정리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또 뭐 알아야 돼요? 이 과정에서 로그의 연산도 알아야 돼요. 로그끼리의 합은 뭘로 바뀐다? 진수들의 곱으로 바뀐다. 약간 로그끼리의 연산 덧셈처럼 보이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두 식을 곱하면 돼요. 로그 2의 a제곱에 x-3. 그럼 완전히 이제 한 덩어리로 갔죠. 이 한 덩어리로 된 부분이 누구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4x-b랑 똑같아야 된대요. 이 부분이 4x-b랑 같아야 된다. 그러면 2의 a제곱이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a의 값은 2가 돼야 되겠죠? 네. 그러면 2의 a제곱의 값이 4가 되니까 네. 마이너스 3하고 4를 곱하면 마이너스 12. 그래서 b가 뭐가 된다? 1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a, b의 합은 14. 정답은 14가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물을 보고 내가 이 b를 찾아야 되니까 얘가 지금 보면 로그식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내가 구한 값은 어때요?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얘를 한 덩어리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쓰인 로그의 성질들을 알아야지만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24번 문제는요. 개념들을 꽤 많이 알아야 되는 문제였죠. 그래서 중간 계산 과정마다 어디서 내가 막혀가지고 못 바꿨는지 그 부분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25번인데요. 제가 괜찮다고 한 문제예요. 네. 보통 이제 시험이 시작이 되면은 저도 이제 봉투를 뜯어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거든요. 그럼 이제 문제들을 쭉 한번 이렇게 넘겨봐요. 그럼 늘 나오던 거, 식상에 하다가 딱 눈에 띄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거 되게 재밌네. 네. 어떤 부분이 재밌냐면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호 위에 점 C가 있고요. 선분 AB의 중점이 O래요. 그러면 반원인데 원 전체로 봤을 때 이가 원의 중심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호 AC의 길이가 파이래요. 그림에다가 표시를 해줍시다. AC의 길이가 파이래요. 그리고 부채꼴 OBC의 넓이가 15 파이래요.
그럴 때 선분 OA 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OA 길이가 결과적으로 반지름 길이 R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이렇게 변환을 해놓고 나니까 일단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겠구나 해서 얘를 분석을 해보건대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 둘 다 물어보는 거구나. 근데 단위가 바뀌었죠? 우리 항상 60분법이라고 해서 조그맣게 동그라미 해가지고 중학교 때 도를 썼잖아요. 근데 수학 1에 와서는 우리가 어떤 단위를 썼어요? 맞아요. 라디안이라는 기호를 썼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180도 대신에 파이 라디안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단위를 변환해서 나중에 삼각함수까지 확장해 나가죠.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 우리 호의 길이랑 부채꼴의 넓이 공식들 알고 계시죠? 걔네들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그래서 호의 길이 공식, 네. 걔가 파이임을 이용할 거고요. 부채꼴 넓이가 15파이이다 라는 걸 활용을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개념, 호의 길이를 제가 그냥 L이라고 쓸게요. L은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세타, R 세타, 라디안. 단위는 여기서 라디안이에요.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인데 이 R 세타가 호의 길이기 때문에 2분의 1 R L이라고도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얘는 외우고 있으면 굉장히 편한 식들이에요. 자, 그럼 이제 가볼게요. 일단 얘가 지금 보니까 전체 호의 길이는 반원의 호의 길이죠. 근데 우리 잘 알다시피 원둘레 길이가 2파이R이잖아요. 그러면 파이만큼 뺀 건데 요만큼은 파이R이겠죠. 다시 원둘레는요 2파이R이에요. 그럼 반원은요? 네, 반원은 파이R이잖아요. 반원은 파이R이다. 거기에 파이만큼 빠져나갔으니까 BC의 호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파이R에다가 파이만큼 빼면 되겠네? 요만큼이. 그죠? 네. 지금 제가 호 BC의 길이를 왜 굳이 구했냐면 지금 보면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구체적인 숫자가 딱 보이는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관점을 부채꼴 OBC로 옮겨올 거기 때문에 호 BC의 길이를 일부러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뭐를 빼서요? 반원의 길이에서 호 AC의 길이를 빼서. 그래서 호 BC의 길이가 지금 현재 뭐가 되냐면 반원의 길이 파이 R에서 파이를 빼가지고요. 파이의 R-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각을 제가 세타라고 표현을 했을 때 R 세타에 해당하는 부분이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R 세타가 그럼 이렇게 되는 거구나. 네. 그럼 얘를 R 세타로 보게 되면은 우리는 얘를 가지고 뭔가 해결하기가 조금 까다롭지 않고 이렇게 식만 그냥 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첫 번째 식 하나. 그 상태에서 부채꼴의 넓이식을 활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넓이를 생각했을 때 2분의 1 R제곱 세타 쓰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의 R제곱 세타가 얼마래요? 15파이래요. 그럼 얘를 15파이라고도 쓰면은 R 세타가 파이의 R-1이네? 그럼 이거 R 세타 이용할 식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R 세타 대신에 얘로 체인지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에 R제곱 세타 대신에 2분의 1R 하고 L에 해당했던 호의 길이를 써주고 그게 15파이다 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면 파이 똑같으니까 서로 약분을 하고요. 2분의 1에 R제곱 빼기 R이 15가 되는구나. 양쪽에 2를 곱하면 R에 R-1이 30이 되고요. 얘가 결과적으로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겠네요. 끝났습니다. 그럼 이거 인수분해만 하면 되잖아요. R 빼기 6, R 플러스 5는 0. 근데 R은 반지름의 길이니까 양수만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6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풀이는 간단한데 호 BC의 길이로 관점이 옮겨져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한다고요? 네. 반원에서 호 AC 길이를 빼서 구해야 된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이 조금 떠올리기가 쉽진 않았죠?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제 기준에서는 이 문제 되게 신선하다 하는 문제였고요.
26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26번은 늘 나오는 문제예요. 그냥 문제를 딱 봤을 때 느낌이 어때요? 얘는 수열의 합에 대한 문제구나. 그리고 심지어 시그마 기호 다 합하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나마나 얘는 수열의 합 내용이구나. 수열의 합. 이 수열의 합과 관련해서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항상 답을 보시면 돼요. 어떻게 접근할 거냐. 답을 봤더니 이거 찾으래요. 근데 저 시그마 옆에 있는 일반항이 K에 대한 구체적인 식으로 작성돼 있으면 여러분들은 대입해가지고 6번째까지 해서 더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뭘로 바꿔야 된다? 이거 자체를 뭐에 대한 식으로? K에 대한 식으로 구체적으로 만들자 해서 AK를 구한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시그마 K1부터 6까지 AK분의 1 이거 계산만 해주면 돼요. 그럼 AK 찾아야 되죠. 근데 갖고 있는 재료도 누구예요? SN이죠. 그러니까 개념 얘는 AN과 SN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어야 돼요. AN과 SN 사이의 관계. 그럼 생각을 해봐요. SN이 뭐냐면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전부 다 더하래요. 근데 AN은 n번째 항이니까 n번째 항까지 더한 거에서 그 직전까지 더한 걸 빼면 AN이 등장하겠구나. 그죠? 근데 얘도 수열, 얘도 수열, 얘도 수열이 되어야 되니까 요 밑에 n-1이 반드시 1 이상, 즉 n이 2 이상일 때 이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럼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하냐? S1 자체가 A1이겠죠? 이렇게 해서 AN을 구체적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해 볼게요. SN은 얘죠? 그래서 2n 플러스 1분의 n 이 자리에 n-1 대입할게요. 그러면 n-1, 2n-1 이거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죠? 통분합시다. 그러면 얘한테는 2n-1을 곱할 거니까 2n제곱 마이너스 n 중간에 마이너스 있고요. n-1에 얘한테는 2n 플러스 1을 곱할 거죠? 2n 플러스 1. 그럼 이 부분만 따로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 계산하면 2n제곱에 마이너스 n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요. 그럼 2n제곱, 2n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에 똑같이 빼서 사라졌는데 마이너스 1을 뺄 거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1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분모는 2n 플러스 1 2n 플러스 1과 2n 마이너스 1을 곱해서 4n제곱 마이너스 1분의 얘는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얘가 누구라고요? AN이라고요. 이 값이 AN이에요. SN에서 SN-1을 뺐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역수를 취해주면 AN분의 1이 4n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뭐로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A, K분의 1로 집어넣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식은 시그마 K1부터 6 그리고 얘를 K로 바꿔서 써주기만 하면 돼요. 4K제곱 마이너스 1 요거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1부터 6까지 차례대로 대입해서 얘네들을 다 더해주시면 되는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죠. 우리 뭐를 알면 돼요? 시그마의 성질을 쓸 수 있습니다. 뭐의 성질? 시그마의 성질. 시그마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K1부터 N까지 AK 각각의 항들을 몽땅 다 더하는 건데 시그마로 처리된 항들로 따로따로 더하는 것은 합쳐가지고 해도 상관없다. 합친 수열의 합의 시그마로 처리해도 똑같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그럼 따로따로 띄면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K1부터 6까지 4K제곱 플러스 시그마 K1부터 6까지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는 K1부터 6까지 대입하는 거니까 1부터 6까지 K한테만 영향을 주는 거여서 이 4는 바깥으로 빠져도 상관없어요. 그럼 시그마 K1부터 6까지 K제곱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또 내가 뭐를 알아야 돼요? 이 과정에서도 필요한 개념이 있죠? 뭐다? 개념 시그마 K제곱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듭제곱의 합이라는 단원명이 또 따로 있죠. 얘 식은 반드시 암기하십시오. 6분의 n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건 정말로 꼭 암기했으면 하는 식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거 그대로 갖다 쓰면은 4 곱하기 6분의 6의
6 더하기 1 그리고 6이 12에다가 1 더한 13 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총 6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6을 추가해주면 되겠죠? 이거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6 나누고 나서 7하고 13 곱하면 91, 91에다가 4 곱하면은 364.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6을 추가로 더해주는 거니까 358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답은 358. 지금 문제를 쭉 푸는 과정에서 제가 초록색으로 쓴 부분 보이시죠? 얘네들은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요. 얘는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네, 괜찮으실까요? 이제 26번 얘도 좀 늘 나오던 유형의 문제예요. 그래서 틀렸다면 좀 기출 문제를 내가 별로 안 풀었구나. 기존에 늘 나오던 거에 대해서 연습을 전혀 안 했구나 라고 좀 자기 반성을 할 필요성이 좀 있고요. 이제 27번을 보셔도 이 27번도 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얘도 한번 찬찬히 뜯어볼게요. 단원명을 딱 봤을 때 뭘 것 같아요? 일단 함수가 여러 개 돼 있고요. 리미트가 보여요. 얘는 분명히 함수의 극한에 대한 내용이겠죠. 근데 일단 항상 문제 풀 때 분석을 해보면 함수의 극한인 건 알겠어. 근데 함수의 극한에서도 세부적으로 뭘 이용하는지 잘 안 보이죠? 그럴 때에는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에서 뭔가를 찾으시면 되는데 일단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할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찾아야 되는 게 G2랑 F2네? 그럼 내가 G2 찾고 싶으면 GX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2 대입하면 되고요. F2도 FX를 구체적으로 만든 다음에 2만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할 거라고요? GX랑 FX를 구체적인 X에 대한 식으로 다 만든 다음에 그러고 나서 뭐만 하면 돼요? 2를 대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FX, GX를 구체적으로 우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왜? 1차 함수라고도 알려줬고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라고도 알려줬거든요. 네. 얘네들을 이용해서 식을 구체적으로 이제 만들어 볼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얘 식을 가만히 보니까 값이 존재하는데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죠? 얘도 값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죠. 이제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할 건데 개념,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제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돼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함수의 극한값에 대한 사칙연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극한에 대한 성질은요. 각각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눌 수 있어요. 근데 나눈다는 조건은 분모가 0이 안 된다는 조건 하에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거 하나만 이용할 거예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각각 수렴해. 그러면 곱한 함수의 극한값도 함수의 극한을 곱할 수 있다. 네, 곱해서 처리할 수 있다. 이걸 이용할 거거든요. 그럼 한번 볼게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에 한없이 가까이 가고 fx, gx 그리고 얘는 x 플러스 3의 제곱 요게 4다. 근데 우리 분모 있잖아요. 분모에 해당하는 요 항 x 플러스 3의 제곱에 마이너스 3에 한없이 보내면 이것이 0으로 수렴하잖아요. 수렴하는 것들끼리는 뭐 할 수 있다? 서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눌 수 있는데 0으로 가는 경우는 나눌 수는 없고요. 곱할 수는 있겠네. 근데 왜 곱해야 되냐? 나의 목적지가 F랑 G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찾아내고 싶으니까 얘를 걷어내야 되니 두 개를 어떻게 하자? 곱하자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뭐 때문에 가능하냐? 첫 번째 설명한 이 개념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분자에 해당하는 것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에 한없이 다가갈 때 fx, gx 얘가 얼마다? 똑같이 4 곱하기 0에서 0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근데 가만 보니까 얘는 1차, 얘는 2차 함수. 다항함수죠? 다항함수끼는 항상 연속이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연속이면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서로 어떻게 돼요? 일치하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에서 연속인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극한값 대신에 함수값으로 체인지 해줄 수 있어 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뭐라고요? 다항함수잖아요.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에요.
x는 a에서 연속이면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각각 존재해서 두 개의 값이 일치하기 때문에 극한값 대신에 함수값으로 체인지가 가능하다고요. 괜찮으시죠? 그럼 똑같은 논리로 두 번째 함수의 극한식에서 우리는 뭐를 추론할 수 있어요? f-3 더하기 g-3 또한 얼마로 간다? 0이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네, 지금 얘랑 똑같이 적용을 한 겁니다. 뭐 이용해서요? 개념 1 그리고 두 번째 개념 2를 이용해서 똑같이 얘도 분자가 f-3 더하기 g-3은 0이다 라고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f-3은 마이너스 g-3인데 이 식을 아까 풀었던 식에 대입을 해보면 네,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g-3의 제곱이 0 되는 거죠. 따라서 g-3은 뭐가 되겠어요? 0이죠. 그럼 f-3도 0이겠죠. 아, 그래서 f-3도 0, g-3도 0이라는 것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다항식에 숫자를 대입했을 때 0 나온다 라면은 식을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정리가 있어요. 그 정리가 뭐냐? 인수정리예요. 인수정리.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데 기억이 가물가물할 겁니다. 인수정리. 어떤 다항식에 숫자 대입했더니 0 나와. 그러면 fx가 x-a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정리가 인수정리였어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3 대입했을 때 0, 마이너스 3 대입했을 때 0. 인수정리에 의해서 얘네는 분명히 각각 x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3인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야. 그죠? 근데 얘는 1차식이라고 했어요. 1차식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개수가 뭔지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그냥 a라고 쓰면 되고요. 이 g라는 것은 최고창의 개수가 1이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그래, 그 뒤에 붙어있는 거 개수 모르니까 이렇게 모르는 상태 비루 처리해두자 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원래 극한식의 얘를 대입하면 뭔가 보이겠죠? 우리 이제 저 값들을 써먹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얘네 두 개 곱한 게 뭐였냐면 a에 x 플러스 3의 제곱에 x 플러스 b, 걔를 x 플러스 3의 제곱으로 나눈 것의 극한값이 4라고 했고 똑같으니까 나누어 들어가고 1차식이니까 연속함수가 돼서 극한값 대신에 마이너스 3 대입한 함수값으로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극한식에서 얻을 수 있는 식 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극한식에도 똑같이 얘네를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에 한없이 다가갈 때 얘네 두 개를 한꺼번에 더하면 x 플러스 3을 공통인수로 끌어내고 얘네 다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x 더하기 a 플러스 b 해서 걔를 x 플러스 3으로 나눈 것이 얼마 나온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4 나온대요. 그럼 x 플러스 3, x 플러스 3 똑같으니까 지워내고 1차 함수의 극한이니까 극한값 대신에 함수값으로 체인지할 수 있겠네? 왜? 연속이니까. 해서 식을 이렇게 세워두면 문자 두 개, 식 두 개, 얘네들을 연립해서 a, b 값을 추론할 수 있고 a, b를 찾으면 fx가, gx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이제 여기다 2만 대입하면 답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표현을 해봅시다. 얘가 지금 보니 a 대신에 뭐 b를 a에 대한 식으로 바꾸게 되면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이 추가돼야 마이너스 4 나오죠? 그리고 a 사라져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연립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입합시다. 대입하게 되면 얘는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a 곱하기 얘를 마이너스 3 추가해서 더할 거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식을 전개하게 되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a 제곱이 플러스 4와 같습니다 라는 식이 정리되고 한쪽으로 이항해서 정리하면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는 0이 되겠네요. 그럼 이거 인수분해되죠? a 플러스 2의 제곱은 0. 따라서 a의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되고요. a는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b는 여기에 마이너스 2 넣어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돼서 2에다가 1을 뺀 1이 되겠네요. 여기가 1 되겠네요. 그래서 A, B 다 찾았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뭘 정리해야 되냐면 숫자를 대입할게요. G2랑 F2를 구해야 되니까 이 자리에 2를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2 대입하면 F2는 5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마이너스 10이네요. 그 다음에 G2를 구하면 5에다가 3을 곱한 15가 되네요. 따라서 내가 찾고 싶은 G2의 F2를 뺀 값은 15에다가 빼기 10이니까 2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괜찮을까요? 그래서 fx식을 구체적인 식으로 바꿔놓고 그런 다음에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하는 문제인데 그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정리가 활용됐냐면 인수정리라는 개념이 활용이 된 거예요. 인수정리, 어떤 다항식 안에 숫자를 대입했으면 그 값이 0 나왔다? 그러면 x 빼기 그 숫자에 대한 요식을 인수로 갖는다라는 내용의 정리가 인수정리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활용해서 식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직접 숫자 대입해서 계산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계산 과정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썼다라는 거, 수렴하는 것들끼리는 서로 곱할 수 있다. 그래서 곱하게 나오는 결과가 는 0으로 되어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이에서 또 연속까지 활용해서 함수값이 0 되는 걸 찾아 인수정리를 써서 fx, gx를 구체적으로 만들었다. 이 흐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이제 28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삼각함수의 최대값 fn, 최소값을 gn이라고 할 때 하는 순간 얘는 분명히 삼각함수에 대한 문제일 거예요. 삼각함수의 뭐? 최대, 최소. 그 중에서도 사인 함수로 한정되어 있죠.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다. 그러면 항상 함수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자꾸 암기하려고 하는 못된 습성이 있는데 그래프만 그리면 돼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여러분 항상 그걸 외웠죠? 외우지 말고 그려보세요. 그리면 언제 제일 높은지 언제 제일 낮은지 다 보인다니까요. 네. 삼각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나중에 수학2에서 여러분들이 도함수의 활용의 단원에 들어오면 3차 함수, 4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습니다. 뭐만 할 수 있으면요? 네,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요. 그래서 얘는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한 이 접근 방법은 그냥 그래프를 그려주면 끝이에요. 그래프 그리자. 제가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래프 그리는 게 문제가 한 뭐 10문제 정도 나왔다라는 거.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럼 삼각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개념 써가지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삼각함수, 그 중에서도 사인과 코사인 함수에 대한 거. 사인, 코사인 함수, 그래프 그리는 법. 그래프 그리기. 저는 제일 먼저 빨리 체크하라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기예요. 삼각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주기를 체크해야. 주기는 그럼 어떻게 체크해야 되냐? 원래 sin x, 코사인 x의 주기가 2파이거든요. 원래 주기에다가 절대값 뭘로 나눠야 되냐면 x의 개수로 나누세요. x의 개수. 그럼 주기가 뭐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주기 알았어요? 그럼 sin 함수는 기본형, 코사인 함수도 기본형, 기본형 그래프를 알잖아요. 근데 주기 알았으면 우리 이제 얘네들이 평행 이동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x축 평행 이동, 평행 이동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평행 이동 확인. 그 중에서도 뭐 x축으로의 평행 이동에 대해서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기본형 해서 주기만큼 만들어 놓고 이동시킨 거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 체크하시면 되냐면요. 얼마만큼 곱해져 있는지 그 삼각함수의 진폭, 진동하는 폭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좀 쉽게 표현하면 진동에서의 진폭을 보시면 된다. 자, 그럼 요 세 단계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Y축 그려놓고 X축 그릴 건데 어차피 정의역이 지금 닫힌 구간 0부터 n까지니까 굳이 이 사실 왼쪽은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원점 표시를 하고 원래 주기가 지금 현재 뭐냐? 6분의 파이로 나눴죠? 그래서 요 1번에 의해서 여기 문제에서는 주기는 2파이를 6분의 파이로 나눠야 되네?
그럼 주기가 뭘로 바뀐 거예요? 파이 나누고 6을 분자분모에 곱하면 12라는 새로운 주기가 생긴 거예요. 얘가 뭐다? 주기다. 네. 그럼 0부터 출발했으면 꾸물텅 해가지고 여기 12까지 오는 거죠. 그런데 X축의 방향으로 지금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냐면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했어요. 그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얘기죠. 네, 평행이동. 그럼 얘는 분명히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될 거예요. 0이었던 거를 왼쪽으로 옮겼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죠. 네. 그런데 주기가 12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12만큼 더했을 때 다시 이 지점으로 와야 되니 여기에 해당하는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정확하게 여기 가운데잖아요. 마이너스 1과 11의 가운데 중점은 뭐가 되냐? 2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잖아요. 2개 더하면 10이죠? 그러면 2개 더해서 2로 나누면 여기가 5가 되겠죠. 그럼 여기 가운데도 5랑 11이랑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여기가 8이겠죠? 얘도 마찬가지. 이 지점이 마이너스 1하고 5랑 더해서 2로 나누면 가운데 점이 뭐예요? 얘는 2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여기 원점 그냥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여기 원점, 여기 2, 여기 5, 여기 8, 여기 11이라는 걸 알았는데 얘는 기존 사인 함수 그래프에다가 2를 곱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폭 위의 최대가 2, 최소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최대값은 2, 여기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프 다 그렸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지금 첫 번째 주기 고려했죠? 평행 이동한 거 고려해서 옆으로 틀었죠? 그 다음 세 번째 폭 고려해서 여기까지 끌어올렸어요. 그죠? 그럼 그 상태에서 여기서 0부터 어떤 자연수까지 최대 최소를 볼 건데 제한된 닫힌 구간에서 볼 거래요. 네, 제한된 닫힌 구간. 그럼 샘플로 몇 개 구해봅시다. 만약에 n이 2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 2다. 네. 그러면 닫힌 구간 0부터 2 사이에서의 함수의 그래프만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0부터 2까지의 그래프 여기를 보겠다는 얘기죠. 그럼 최대값 보이네요. 최대값 2. 최소값은 여기 지점일 텐데 2에다가 어떤 숫자를 딱 뺐는데 이 숫자 자체가 1보다는 큰 숫자죠. 그럼 요거 둘의 차이가 한 뭐 0.5, 0.678 뭐 이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그 차이가 지금 얼마여야 된대요? 문제 조건에서 4여야 된대요. 4. 네, 4와 2와 4 사이 있어야 된대요. 2와 4 사이. 뭐라고요? 최대 최소를 뺐을 때 그 폭이 2와 4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요? 아직 2보다는 확 줄어 있는 상태죠. 그죠? 그럼 이번에는 n이 5인 경우 생각해 봅시다. 0부터 5까지 그래프를 보겠다. 요건 닫으면 안 되겠죠? 닫힌 구간으로 되어 있으니까 닫아야겠죠? 죄송합니다. 여기 닫혀 있는 데 있을 때 0부터 5까지면 그래프가 0부터 5까지 여길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최대값 2죠? 최소값은 얼마예요? 0이죠. 2에다가 0 빼면 2니까 2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n이 6일 때 가능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6이면 대략 한 요 정도 될 거고요.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최대에서 최소값을 뽑아내면 이만큼의 길이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 2보다는 크고, 그죠?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게 나오죠. n이 6일 때 가능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n이 6일 때 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n이 얼마일 때도 7일 때도 가능하죠. 최대, 최소 뽑아냈을 때 2와 4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n이 7일 때도 가능하다. 근데 n이 8일 때는 어떻게 되나 봅시다. n이 만약에 8이면 닫힌 구간 0부터 8까지 볼 거예요. 그럼 여기 0부터 8까지니까 여기까지 끌고 오게 돼요. 그럼 최대값은 2, 최소값은 마이너스 2니까 두 개를 빼면 얼마가 돼요? 4가 되죠. 근데 4보단 어때야 된대요? 두 개 뺀 게. 그냥 작아야 된다고 했죠. 등호가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자연수는 요거 두 개밖에 없어서 정답은 이 두 개의 합인 13이 되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네. 지금 보면 풀이 과정에 우리가 특별한 식을 막 많이 써야 되는 상황 아니죠. 그래프만 그리고 이렇게 되네 하고 따져보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각함수는요. 그래프 그리는 게 절반 이상이에요. 네.
자, 이제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미분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 미분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을 분석해 보면 미분 가능에 대한 의미를 물어보는 거구나. 그러면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의 말뜻이 뭔지만 알면 되겠죠? 개념.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F'A 값, A에서의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는 말이랑 같아요. 네. 근데 얘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미분계수의 정의를 알아야 되잖아요. A에서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존재해야 된다. 얘가 존재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A라는 지점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각각 존재해서 두 개가 일치만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걸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의대로 풀 건데 접근하는 방식도 매우 중요해요. 어떻게 접근할 거냐.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도록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실수 전체의 집합을 다 따질 건가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위험 구역만 보시면 돼요. 만약에 X, 요 5보다 작은 쪽에서는요. 1차, 2차. 그러면 두 개 곱하면 3차 다항함수.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어차피 미분 가능이잖아요. 그러니까 5보다 작은 구역에서는 따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험 구역이 뭐예요? 지금 현재 5에서 체크를 해줘야 돼요. 5에서 미분 가능성 체크. 그러면 5보다 큰 쪽에서 위험 구역이 또 하나 보이죠? 이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이 5를 기준, 5를 대입했을, 요 앞에 절대값 속이 0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그래프 모양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즉, 여기가 x가 2분의 a가 되는 요 지점에서 뾰족점, 첨점이 생겨서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생겨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거 자체가 아니라 두 개를 곱한 것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지 체크할 거니까 여기가 위험 지역으로 나올 수 있으니 두 번째 x가 2분의 a인 지점 요거 체크를 해줘야 되겠구나. 해서 요거 두 지점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괜찮으실까요? 자, 그럼 첫 번째 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5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따질 건데 그러면 5에서의 좌극한, 5에서의 우극한 각각 구해가지고 두 개가 서로 일치하면 되는 거죠. 그럼 5에서의 좌극한, 5보다 작은 쪽에서 식 긁어야 되기 때문에 fx, gx 식에서 f5, g5 뺀 거에다가 x-5로 나눈 식으로 들어갈 건데 여기에서 fx는 x가 5보다 작기 때문에 x 플러스 5라는 식으로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이 gx라는 식은 x-5에다가 x-b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g5의 값은요. x에 5 대입해보세요. 그러면 g5는 0 나오거든요. 그래서 g5는 분명히 이게 0 나와서 그냥 이거 0으로 싹 다 날아가요. 네. 그러면 x-5 똑같죠? 5에 한없이 다가가니까 요거 두 개 약분해서 나오는 게 뭐가 있냐? 2차에다가 극한이니까 연속이어서 그냥 막 대입해도 되겠네요. 이런 식이 나와요. 끝. 간단하죠? 그럼 똑같은 논리로 fx, gx 곱한 거 들어가야 되는데 5의 오른쪽에 서야 되니까 얘는 fx가 2x-a의 절대값으로 들어오고요. gx는 똑같이 x-5, x-b로 들어와요. 근데 똑같이 g5 여기서도 0 나올 거기 때문에 저기는 신경 쓸 필요 없이 이것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럼 x-5, x-5도 약분되고 남는 것은 뭐다? 얘는 절대값 10-a에다가 x 대신에 5가 들어와서 5-b구나 라고 바꿔치기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이제 절대값이 남았어요. 절대값이 나와 있으면 항상 되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시는데 절대값 개념만 알면 돼요. 절대값이라는 개념은 절대값 소개값이 0 이상이면 그대로 튀어나오고 0보다 작은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 붙여서 튀어나오면 돼요. 그럼 얘도 케이스를 나눠주면 되겠죠? 절대값 속이 0 되는 기준이 누구다? A가 10인 순간이구나. 그래서 첫 번째 A가 10보다 크거나 같을 때 A가 10보다 작은 경우도 있을 테니까 A가 10보다 작은 걸 먼저 따질게요. A가 10보다 작다. 그럼 작다라고 하면 이 값이 양수가 돼서 그대로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그대로 튀어나왔다고 하면은 좌미분계수에 해당하는 10의 5-b가 이거 그대로 튀어나오게 되면 10-a의
5-b가 될 거고, 그럼 한쪽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0은 -a에 5-b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능한 값은 a는 10보다 작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얘가 0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b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5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10보다 작은 자연수 a에 대해서 1,5, 2,5, 3,5 따다당당 어디까지? 9,5까지 가겠죠. 네, 이렇게 구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번에는 a가 10보다 크거나 같은 케이스를 따져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10에 5-b고 절대값 속이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튀어나와야 되겠죠? -10 플러스 a에 5-b. 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얘를 한쪽으로 옮기면 얘는 분명 -20 플러스 a에 5-b가 0 되겠네요. 그러면 a가 20이거나 b가 5가 되겠죠? 그러면 a가 20이면서 b 모든 자연수 다 될까요? b가 5면서 10보다 큰 모든 자연수가 다 될까요? 아니겠죠? 이걸 조심하셔야 되는데 우선 저 fx의 그래프가 x 플러스 5로 유지되는 게 x가 5보다 작을 때고요. 얘는 절대값 2x-a가 x가 5 이상일 때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얘를 자세히 봤을 때 뾰족점이 생기는 구역이 x가 2분의 a일 때거든요. 네. 근데 이 2분의 a가 5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포함돼 버리면 그냥 요거 1차식으로 그대로 유지될 거니까 꺾이는 지점을 신경 쓸 필요 없겠죠. 즉 2분의 a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즉 a가 1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지금 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뭐도 따져줘야 된다. 우리 미분계수 뭐에 대해서 따져줘야 돼요? x가 2분의 a에 대해서도 미분 가능한지를 체크를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2분의 a의 왼쪽에서의 오는 극한, x가 2분의 a에서의 오른쪽에서 오는 극한 두 개를 각각 따져줘야 되는데 fx, gx 아까 곱한식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fx식이 이 경우에는 뭘로 들어오나? 절대값 2x-a에서 왼쪽이라고 했으니까 왼쪽으로 들어오는 -2x 플러스 a로 들어올 거고요. gx식은 아까랑 똑같을 거예요. x-5, x-b로 들어오겠습니다. 이때 f의 2분의 a는 여기 2분의 a 대입하게 되면은 뭐 나와요? 0 나오죠? 그래서 그 뒤에 함수값은 0 곱하기 g5니까 똑같이 g 2분의 a니까 똑같이 돼서 0으로 사라질 거고요. 이때 나누는 식은 x 빼기 2분의 a가 될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2분의 a의 오른쪽에서 올 거죠? 그럼 얘가 2x-a로 들어올 거고요. gx식은 그대로 들어오겠네요. 그죠? 그리고 분모는 뭘로? x-2분의 a로 나눌 거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나눌 수 있는 게 보여요. 요거 두 개 나누면 뭐가 된다? -2. 요거 두 개 나누면 얼마? 2. 그래서 얘는 극한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2에 2분의 a 빼기 5, 2분의 a 빼기 b가 돼요. 여기서는 플러스 2에 2분의 a 빼기 5, 2분의 a 빼기 b가 되죠. 근데 두 개가 서로 같아야지 저 2분의 a라는 지점에서도 미분이 가능한 거니까 지금 보면은 -2 곱하기 한 덩어리 플러스 2 곱하기 한 덩어리 얘네 두 개가 같다는 거는 요 지금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한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2분의 a가 5가 되거나 2분의 a가 b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 2분의 a가 5가 되기 위해서는 a는 10이 되거나 얘는 그냥 2분의 a가 b다라고 쓰시면 돼요. 근데 어쨌건 모든 실수에 대해서 미분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썼던 조건들을 만족을 해야 돼서 a가 얼마인 경우? 20인 경우. 그때 b의 값은 얼마? 10 해서 20, 10도 가능할 거고요. a가 10일 때는요. b는 5를 유지해줘야 되기 때문에 10,5 이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전제 조건 뭐였어요? 5에서 미분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얘랑 중간에 동시에 따지게 되면
나오게 되는 결과 2개의 좌표가 추가된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거 몇 개였어요? 1,5부터 9,5까지 해서 9개 있었죠? 여기에 몇 개? 2개 추가해서 정답은 11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미분 가능성 정의대로 풀어가지고 개수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 네, 이것도 꼭 한번 정의대로 그대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가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되게 난도가 높은 문항인데 얘를 뭐랑 나중에 비교해 보시면 되냐면 고1 때 우리 유리함수 관련된 문제 풀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유리함수가 보통 1등급 문제들을 풀어보시면은 점근선하고 관련된 문제가 대다수예요. 우리 이 지수함수에도 또 어떤 개념이 있었어요? 네, 점근선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유리함수에서 지수함수 버전으로 바꾼 그런 난도 높은 문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랑 유사한 문항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그 자료실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자, 우선 얘를 쭉 다 문제를 읽어봤더니 내가 찾아야 되는 답이 얘서 여기에 답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면 라지 M하고 스몰 M을 알아야 되죠. 근데 라지 M, 스몰 M이 뭔가 하고 봤더니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A의 최대 최소래요. 그럼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조건이 되게 중요해지죠. 그래서 얘를 가만히 읽어봤더니 얘의 그래프랑 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대요. 보통 이런 문제들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야 된다,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 어쨌든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눈에 보여야지 이게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다? 어떻게 접근하는 방식이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리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분석 하나만 하죠. 지금 이게 지수함수, 지수함수인데 조금씩 끊어져 있는 형태의 지수함수여서요. 이 문제 분석하면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니?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수함수의 그래프. 그럼 가만히 이 문제를 살펴봤을 때 일단 내가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축에서 밑으로 삐져나온 애들을 대칭해서 위로 끌어올려야 되죠. 왜냐면 y의 값이 늘 0 이상이 나와야 되잖아요. 절대값 붙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선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지금 얘가 a를 기준으로 식이 지금 서로 달라져 있어요. 네, 서로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가 a를 대입하면 a에서의 함수값이 2의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의 a제곱 마이너스 2죠. 얘도 a에 대입하면 안 되지만 원래는 a에 한없이 다가갔다고 했을 때 2의 a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로 동일하게 나오죠. 아, 우선은 저 a라는 점이 찍혀 있을 텐데 그래프가 끊어져 있지 않고 이어져 있겠구나 라는 추론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얘가 뒤에 붙어 있는 거는 숫자잖아요. 얘도 뒤에 붙어 있는 건 숫자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2의 x제곱 그래프와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를 개형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2의 x제곱의 형태의 그래프는 이렇게 쭉 증가하는 형태로 나올 거고요. 2의 마이너스 x제곱은요. 이렇게 쭉 감소하는 형태로 나올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형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얘의 그래프 개형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네, 점근선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각각의 함수에 대한 점근선을 이제 추론을 할 건데 우선 얘를 추론하기 전에 2의 x제곱 저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요게 y축, 요게 x축. 기본형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먼저 보고 네, 기본형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그래프를 볼게요. 네, 그러면 양수 a에 대해서 라고 되어 있잖아요. 양의 실수 a에 대해서. 그럼 양의 실수 a에 대해서 이렇게 찍어 볼게요. 그러면 2의 a제곱이 이 0 대입하면 1이죠? 1보다는 큰 수로 나올 거고요. 2의 마이너스 a제곱이 분명히 1보다는 작은 값으로 나오겠죠. 아, 그래서 제시되어 있는 저 fx에서 첫 번째 식 2의 x제곱, 2의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의 요 파트가
2의 마이너스 a제곱이라는 것은 분명히 1보다는 작게 나와야 되니까 얘는 1보단 작은 수구나 라는 걸 미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의 점근선은, 얘의 점근선은 y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점근선은 y는 2의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데 그 값이 1보다 작은 값에서 2를 뺐으니 반드시 뭘로 나오겠어요? 음수로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 발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2의 마이너스 x제곱에 2의 a제곱 마이너스 2. 이건 x의 값이 a 이상일 때인데 얘의 점근선은 보나마나 뭐일 거라고요? 네, 원래 기존 그래프에서 얘 추가한 거니까 점근선의 방정식이 2의 a제곱 마이너스 2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생각해 봅시다. 2의 a제곱이라는 것은 1보다 크네요. 근데 그 1보다 큰데 1보다 큰 값이 2보다 큰지 작은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 부호가 되게 중요한데 왜? 절대값 붙여서 끌어올릴 거기 때문에 얘 부호는요.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다? 플러스랑 0이랑 마이너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얘가 0 되려면 a 값이 정확히 1 될 때죠. 얘가 a가 1일 때. 얘가 플러스 나오려면 2보다 큰 수여야 되니까 a가 1보다 큰 숫자여야 되고요. 1이 아니죠. 0이죠. 0보다 큰 숫자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얘는 1이죠. 죄송합니다. 1. a가 1일 때 서로 같아서 0이 될 거고요. 얘가 1보다 크면 플러스가 될 거고 얘가 1보다 작으면 근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0과 1 사이에 있으면 음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a가 1보다 클 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가 x축, y축 이렇게 있을 때 a, fa 라는 점이 하나 찍혀 있고요. 얘의 왼쪽에서 오는 점근선의 방정식이 분명히 0보다 작은 쪽에 있어요.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음수 쪽에서 있는 상태로 얘의 그래프가 쭉 증가하는 형태로 있겠죠. 그럼 여기에 우리는 나중에 절대값을 씌울 거예요. 그럼 여기다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그래프 요 밑에 있는 부분이 쭉 올라와가지고 얘가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될까요? 요렇게 되겠죠. 왼쪽만 먼저 그린다면. 그럼 그 상태에서 얘의 점근선이 플러스인 걸 볼게요. 오른쪽에 그려지는 그래프의 점근선이 플러스인 거를 따져보자. 그래서 얘의 점근선을 저는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얘의 점근선, 여기에 해당하는 얘가 플러스인 경우는 점근선이 이쪽에 생기겠죠. 그러면 얘는 내려가는 형태 그래프로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내려가면 어차피 플러스이기 때문에 절대값 붙여봤자 그대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럼 보세요. y는 하고 k라는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양수 k는 오직 하나뿐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두 점 만나죠? 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또 만나죠? 오직 하나라는 조건이 깨지죠? 그러니까 a가 0이 아니죠. 1보다 크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없다. 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점근선이 플러스 쪽에 생기는 것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끔 하는 직선 y는 k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 개가 존재해요. 그죠? 단 하나만 있다고 했잖아요. 조건식에서.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에서 a가 이번엔 1일 때를 보도록 할게요. 그럼 a가 1이면 식이 아예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1이다. 네, 여기 1. 그러면 얘가 1, 어디에서 점이 찍히냐라고 했을 때 2의 1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 빼기 2니까 얘가 정확히 이 지점에서 찍히겠구나. 2에다가 2 빼고 2분의 1이라는 점에서 찍히겠구나. 네, 2분의 1. 라는 점에서 찍힐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얘도 분명히 밑에서 점근선이 생긴다고 했으니까 얘는 음수 쪽에서 점근선이 생길 거다. 네. 그럼 얘도 분명히 접어 올라가면은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왼쪽에서. 네. 근데 이번에는 점근선이 뭐가 되는 거예요? A에다가 1을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은 점근선이 0인 거죠. 그럼 그래프의 모양이 분명히 여기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X축에서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절대값 붙여봤자 어쨌든
여기에서 이렇게 가고 있고 분명히 점근선을 누구로 데리고 있는 거예요? y는 0, x축을 데리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선 그어볼게요. 한 점, 그리고 이 순간 딱 2점이 되고요. 내려오면 3점, 내려오면 3점, 내려오면 3점. 양수 k 값에 대해서 계속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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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에 딱 한 번 계속 한 점, 한 점, 한 점이 되겠죠. 아, 얘는 조건을 만족하네. 그래서 a가 1인 것은 성립을 하게 돼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a가 1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는 저렇게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a가 1일 때 된대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을 찾았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케이스를 봐야 되겠죠? 어떤 경우?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그럼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그래서 얘를 이제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쭉 정리가 됐을 거예요. 얘는 분명히 어떤 특정한 점 a, fa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의 개형이 점근선이 음수인 상태에서 위에서 올라갈 테니까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요. 이제 오른쪽을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이 오른쪽의 점근선을 유심히 살펴봤을 때 기존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기존 거랑 우리가 표시해야 되는 오른쪽에서의 점근선을 비교해 봤을 때 분명히 2의 마이너스 a제곱보다는 2의 a제곱이 더 크죠.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얘가 점근선의 값이 더 큰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음수라 하더라도 얘보다는 조금 더 높은 쪽에서 생기겠죠. 네. 그럼 그래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내려오고 여기에서 점점 가까워질 거니까 얘를 접어 올리면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양수 K가 딱 하나만 있는지 봅시다. 여기서는 뭐 1개, 그러다가 2개, 그죠? 2개인데 여기서 딱 2개 되는 순간이 한 번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려옵시다. 내려오면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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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어딘가에 점근선을 타고 가면서 3개, 그 다음 더 내려오면은 하나, 둘, 셋, 4개가 되죠. 그럼 얘도 조건을 만족을 하네요. 그래서 다 될 텐데 얘가 타고 올라왔을 때 분명히 얘가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 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올라왔을 때 안전하냐 그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 점근선이 음수긴 음수인데 얼마만큼 더 내려올 수 있느냐 그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봤을 때 얘는 내려온 부분만큼 위에 더 타고 올라오겠죠. 어차피 이쪽 모양은 안 바뀔 거고요. 그래서 타고 올라와서 만약에 이 지점을 넘어서게 되면 그럼 다시 어떻게 되는 부분이 생겨요? 두 점에서 만나는 부분이 생겨버리죠? 그럼 안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 딱 두 점에서 딱 만나고 싶은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노란색 부분에 대한 점근선이 X축에 대해서 대칭해서 여기 지점까지 온다면 늘 안심하고 여기서 두 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쭉쭉쭉 해서 4점으로 만나면 되겠죠. 아,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표시했던 이 점근선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Y는 마이너스 2의 A제곱 플러스 2에 해당하는 부분이 FA의 값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이 그래프 모양을 그대로 유지해서 이 지점에서 딱 정확히 두 점에서 만나게끔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2의 마이너스 A제곱 2의 마이너스 2의 A제곱 플러스 2 FA의 값은 여기서 얼마였어요? 2의 A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 한쪽으로 이항해서 정리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2의 A제곱이 2개 있는 거 그리고 2의 마이너스 A제곱 2를 한쪽으로 옮기면 마이너스 4 그럼 양쪽에 2의 A제곱을 곱할게요. 0 이상 2 곱하기 2의 2A제곱 플러스 1 빼기 4의 2의 A제곱 지수부 등식이죠. 그래서 2의 A제곱을 T로 치환한 다음에 계산을 할게요. 그럼 0, 2,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 그러니까 T에 대한 2차식이잖아요.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놓으면 2로 묶어내서 T-1의 제곱에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1 빼주기만 하면 되겠죠. 근데 제가 치환한 이 T라는 게 2의 A제곱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A가 어떤 상태에서 보겠다고 했어요?
0과 1 사이에 있는 사이에서 보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값은, 이 t의 값은 분명히 2의 1제곱보다는 작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2의 0제곱보다는 크겠죠. 그래서 t의 값의 범위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상황에 대해서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이 그래프에서 1보다 큰 구역에서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죠? 그럼 얘가 1보다 큰 구역에서 그래프를 그리면 분명히 대칭축이 1,-1에서 찍히고 1보다 큰 구역에 대해서 그린다면 그래프가 2차 함수의 여기 이 부분만 그려주면 되겠죠. 네. 근데 우리 어떤 걸 보겠다는 거예요? 0 이상인 부분만 보겠대요. y의 값이 0 이상이 되는 부분. 여기에서만 따진다. 네. 그럼 이 지점을 찾아줘서 그 값보다 어떻게 돼요?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 지점을 찾아줄 거예요. 그럼 얘가 0이 되는 순간이고 이 값이 얼마가 되는 순간이고 0이 되는 순간이고 그러면 이 제곱한 값이 2분의 1이 되는 순간이고 그럼 이 t의 값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되는 상황이랑 같구나. 근데 이 t는 뭐보다 커야 된다고 했어요? 2의 0제곱. 1보다 커야 되니까 1 더하기 루트 2분의 1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결론 1 더하기 루트 2분의 1보다 t가 커야 되는데 t의 정체는 2의 a제곱이었어. 그럼 나는 a의 범위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죠? 크거나 같다. 그래서 a의 범위가 궁금하니까 얘도 로그 2의 1 더하기 루트 2분의 1의 형태로 바꿔놓으면 로그들끼리 비교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얘를 죄송합니다. 2로 바꿔서 밑이 2인 걸로 바꿔서 2의 로그 2의 1 더하기 루트 2분의 1로 바꿔놓아야 되겠죠? 조금 더 옆으로 해서 쓸게요. 이 부분을 끌어와서 1 더하기 루트 2분의 1이 2의 a제곱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얘도 밑이 2로 되어 있으니까 얘도 밑이 2인 상황으로 바꿀게요. 그럼 얘를 어떻게 쓰면 되냐면 로그 2의 1 더하기 루트 2분의 1로 바꿔놓으면 요거 두 개의 위치 체인지를 하게 되면 2씩 나와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여기를 지수들끼리 비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a에 해당하는 것의 최소값이 로그 2의 1 더하기 루트 2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라고요? a의 최소값, 얘가 그 유명한 스몰 m입니다. 우리 라지 m도 찾아놨었죠? 라지 m이 1이었거든요. m 더하기 m을 먼저 구해야 돼요. 얘네 두 개 더해야 되는데 얘는 로그 2의 2잖아요. 로그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진수끼리 곱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로그 2의 2 더하기 루트 2분의 2가 돼요. 그럼 루트 2분의 2는 얘가 루트 2의 제곱이니까 루트 2로 바꿔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2 더하기 루트 2가 되고 문제에서 원하는 2의 m 플러스 m의 값은 2에다가 이 값을 올려야 되잖아요. 2의 로그 2의 2 더하기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럼 로그 성질에 의해서 얘네 두 개 체인지 위치 바꿀 수 있죠? 그래서 2 더하기 루트 2의 로그 2의 2가 되고요. 로그 2의 2는 값이 1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 2 더하기 루트 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P, Q의 값은 각각 얼마가 되는 거예요? 2, 2. 정답 4가 되는 거예요. 끝. 네. 그래서 중간 계산의 과정이 조금 복잡하기는 했지만 얘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되냐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그 두 점에서 만나는 순간이 딱 한 번만 나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얘네들의 점근선이 플러스로 되어 있으면 그래프가 그대로 유지가 될 텐데 음수인 경우에는 꺾여 올라가는 부분이 생기죠. 그래서 얘네들의 점근선에 부호를 기준으로 해서 A의 범위를 나눠서 풀어주면 되는 그런 유형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 좀 복잡하지만 조금 힘들지만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 상황에서 나누는 기준이 뭐냐? 절대값이 있다? 그러면 음수로 떨어지는 지점에서 그래프에 변형이 생기니까 이 점근선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x축, 0이냐 요 값들을 여러분들이 따져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조금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1번부터 30번까지 문제 푸느라고 여러분들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항상 함수의 그래프 파트 나오면은 그래프 그리는 연습 꼭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저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라니쌤이었고요. 예,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 자료실에 비슷한 유형 문제들 한 이번 주 중으로 올려줄 거기 때문에 꼭 반드시 그거 한번 짚어보고 넘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짜 많이 고생하셨어요.